융통성 없는 업무 환경에 지쳤어요. 월급도 200만 원 정도로 많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일본 취업의 현실을 모르다 보니까 한국으로 돌아간 친구들이 많았다라는 기사가 과거에도 떴습니다. 그런데 왜 늘어나? 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에 취업하는 한국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라는 내용인데, 오늘 이 내용이 비단 한국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어머. 예, 다른 외국인들도 일본에 취업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관련해가지고 일본에서도 각종 뉴스가 막 쏟아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은 그 중에서도 왜 한국 사람들이 일본으로 많이 가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린 차원으로 이걸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뭐 일본 정보 방송 이런 걸 하다 보면 취업 관련해서도 질문이 정말 많이 오는 편이거든요. 일본 취업 어떤가요?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런 영상도 많이 만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제가 늘 하는 말이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일본으로 오는 거는 비추다,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돈 이외에 다른 거를 또 원하는, 우선시하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이 늘어나 어떤 이유가 있을까를 한국 기사랑 일본 기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교를 해가면서 제가 그 설명을 해 드릴게요. 들으시면은 아마 좀 이게 젊은 친구들 입장에서 말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 기성세대가 느끼는 거랑 젊은 세대가 느끼는 좀 차이점, 일을 보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게 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일본에서 지난 1월 31일에 나온 뉴스네요. 예.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230만 명. 인력 부족으로 과거 최다를 갱신하고 있다. 2024년 이렇게 나왔네요. 기본적으로 이런 뉴스 봤을 때는 그냥 단순 노동자만 늘어나겠지라고 많이 느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내부 사항을 보면은 실상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뭐냐면은 이게 일본 후생 노동성의 외국인의 고용 상황이라는 자료입니다. 2023년 기준 자료인데, 이 자료 안에 내용을 딱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 위에는 이 빨간색이 있잖아요. 이 빨간색이 흔히 말하는 인문기술직 대졸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자리 숫자인데 이것 또한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나옵니다. 약 70만 명이네요. 그럼 매년 늘어나고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숫자를 보면. 그러면 왜 한국 친구들이 일본으로 갈까라고 할 때 대한민국에 나온 뉴스를 보면은 약간은 이제 추측이 가능하죠. 매일경제 2월 5월 뉴스입니다. 다시 오르는 물가, 소비, 수출, 투자, 고용 한파의 오중고. 요새 이제 한국 거주하시는 여러분들 그 뉴스 많이 나오죠. 요새 경제 안 좋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물가도 오르고 뭐 여러모로 좀 이제 안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새해에도. 그 중에서 고용 상황이 예전보다 많이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게 대한민국에서 많이 뉴스가 나올 겁니다. 작년 이델 뉴스네요. 2024년 신입 채용 4년 내 최저다. 채용 규모도 대폭 줄였다. 취업 시장이 어려운 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 요 근래 들어서 더욱더 심해지고 있다라는 내용이 많이 나오죠. 그 이유가 이거죠. 국민일보. 경력직만 뽑는 탓에 20대 청년 평생 소득 13% 감소라고 나오는데, 이 자료가 한국은행 이 조사에서 낸 자료입니다. 대한민국 기업들이 신입사원을 뽑는 것보다 경력직을 더 많이 뽑다 보니까 이제 20대 청년들이 벌 수 있는 돈이 줄어들고 있다. 경력직만 모집하니까 경력을 쌓으려면 신입을 들어가야 되는데 신입을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것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힘들다.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올 겁니다. 처음부터 경력이 필요한다면 어디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력을 쌓으려면은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하는데도 우리는 경력직만 받는데, 그러니까 이게 엄청 머리가 아픈 거죠. 2024년 모니투데이 대학 졸업생 취업률 채용 감소에 4년대 전문대 모두 하락. 그렇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대학생들의 취업률도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 취업 상황이 안 좋다는 게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니까 예전부터 이런 뉴스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오늘 얘기하는 비슷한 이런 주제로 일본에 취업하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뉴스가 사실은 나왔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은 바로 월간 중앙입니다. 이제 2018년 12월 달 기사네요. 일본 취업 청년 실업 탈출 고대나 한국 국적의 취업자 증가율 약 20% 이래가지고 2018년 당시에도 이제 일본으로 취업 가는 한국인들 많다라는 식으로 기사가 많이 나왔었어요. 이건 좋은 기사잖아. 근데 반대 기사도 나오죠. 한국경제네요. 2018년 기사. 구직난에 일본 취업했다가 문화 차이에 결국 국내 유턴. 일본 취업 열풍의 그늘. 퇴근 후 맥주 한잔 할 동료가 없어요. 융통성 없는 업무 환경에 지쳤어요. 월급도 200만 원 정도로 많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이 생각하던 것과 다르다라고 해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간
친구들이 많았다라는 기사가 과거에도 떴습니다. 작년 일본 취직 한국인 5만여 명, 5년 전보다 3만여 명 증가. 자, 그러면 지금은 몇 명일까? 라고 생각되잖아요. 자, 지금 일본에 취업하고 있는 한국인의 숫자는 7만 5천 명이 있습니다. 일본에 있는 외국인의 약 3.3% 외국인 취업자에. 그러니까 과거보다 엄청나게 많이 늘진 않았는데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게 이 일본 취업의 숫자입니다. 그럼 일본에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오는 이유가 간단하죠. 연합뉴스. 일본 취업자 6,781만 명 역대 최다. 노동력 부족은 해결 안 돼. 그렇죠, 여러분. 일본에 일자리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일본은 항상 일손 부족입니다. 일본 내 사람들로도 커버가 안 돼. 그러니까 외국인을 채용을 합시다. 라는 식으로 생각이 되다 보니까 매년 외국인의 채용 숫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일본 그 대졸 초임금이 엄청 쌌거든요. 예,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줬어요. 20만 엔.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일본도 이제 초임금 30만 엔, 한 달 월급 300만 원 시대, 대졸 초임금 시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해외에 좀 많이 어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모든 회사가 300만 원 이상 준다 그거는 아닌데 대기업들부터 그렇죠. 올린다는 뉴스가 진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평소 박간의 방송 보면 나오잖아요. 오늘 이 타이틀이 좀 뭔가 위화감이 많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당연히 저희 방송은 제가 많이 다루는 주제 중에 있죠. 자, 어떤 게 있습니까? 일본인의 월급은 그래도 한국보다 싸다. 거기다가 일본의 최저임금은 한국보다 싸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당연히 저희도 이런 관련 영상을 많이 만들거든요. 돈을 얼마 안 줘요, 일본은. 올린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한국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안 좋은 뉴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것도 있습니다. 연합뉴스. 일본은 실질임금이 3년 연속 감소입니다. 이 실질임금이라는 게 왜 감소를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물가가 올라서 그래요. 일본 엔겔 지수도 43년 만에 최고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왜 늘어나? 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이 비슷한 이유가 사실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중국에게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중국도. 일본 경제신문 특집 기사네요. 미래에 쇄도하는 중국인, 꿈은 일본 영주. 일본 화교 100만 명의 시대. 2025년 2월 3일에 뜬 기사인데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일본에 증가하고 있는 중국인 숫자입니다. 꾸준하게 증가해서 지금 100만 명까지 일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다. 그 답이 이 다음에 나옵니다. 예, 야후 특집 기사입니다. 경제 침체인 일본에서도 그래도 일본도 취업하고 싶다. 왜? 모국의 가혹한 경쟁에 지쳐 편의점에 일하는 중국인의 본심. 여러분, 중국도 엄청난 경제상입니다. 그렇죠. 장난 아니에요. 중국에 있으면 중국도 부모님이 엄청 난리를 치거든요. 예, 너는 이래서는 다른 애들한테 진다. 사교육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 젊은 친구들도 엄청나게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런 중국 친구들이 봤을 때 일본은 경제 침체 상태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좋아 보여서 일본에 가고 싶대요. 물론 이 중에서 일본 문화를 좋아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본 드라마, 일본 애니메이션, 흔히 말하는 오타쿠 활동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있지만은 그게 아니더라도 일본에서 살고 싶은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이게 사실은 오늘 얘기하는 한국 친구들과 좀 비슷한 이유거든요.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과 좀 제일 많이 다른 게 뭐냐면은 이 단어입니다. 분상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분이나 능력에 어울리는 것. 이거 한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예, 안분지족입니다. 자기 분수를 지키며 만족할 줄 안다. 이게 여러분 일본 사회를 간통하는 말입니다. 일본에서 이제 일하는 셀러리맨들부터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은 높은 산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높은 목표를 가지지 않습니다. 먹고 살 만큼만 돈을 벌면 되고, 그리고 내일 출근한 회사가 있으면 되고, 그리고 나는 내 몸 누일 쪼매난 집만 있으면 돼. 가 대부분의 일본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인드 중에 하나예요. 이게 어렵습니다. 누구한테? 중국도 그렇고, 그리고 항상 엄마 친구 아들에게 비교당하는 한국 젊은이들에게 이게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SNS를 봤을 때 남이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아.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뭐 예를 들어 뭐 누구는 포르쉐를 몬다라든지, 누구는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를 산다라든지, 누구는 맨날 천하 해외여행을 간다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항상 비교되는 거. 그리고 가족에게도 비교당하는 거. SNS는 멀리하면 조금 해결되지만 가족이 그러면 힘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도 SNS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비율상 일본은 자기 분수를 지키며 만족할 수 아는 삶이 있잖아. 이게 지켜지는 집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하나 얘기를 해드릴게요. 한국은 공부를 좀 못한다 하더라도
너는 열심히 해야 돼요. 남들만큼. 열심히 해서 인서울 대학을 가든 아니면 어느 정도 회사를 들어가야 된다는 주변 압박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이걸 다른 상황으로 바꾸면 뭐 하냐면은 네 주제에 어딜 가요? 부모가 하는 말입니다, 이게. 너 주제에 거길 왜 노리냐? 네가 무슨 도쿄에 있는 대학을 가겠다 그래. 너는 조신하게 지방에 있는 사립대에 들어가렴. 이거 일본 딸내미들이 많이 듣는 말입니다. 일본 여자들이. 진짜 그렇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일본에서. 그 남자도 마찬가지. 공부 못하네. 그러면 대학 가지 말고 그냥 취업해라. 이래라. 못하면은 더 잘하는 게 아니에요. 못하면은 그거에 맞게 인생 루트를 잡으라가 일본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회적 풍조 중에 하나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우리는 뭐 일본은 남 눈치 안 본다고 느끼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전에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를 보지 않는 거고 내가 선택하지 않는 길에 대해서 남들과 나를 비교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적어요. 왜? 나는 그 길을 포기했으니까. 이런 식의 일본 사회 약간 좀 어두운 면이죠. 어찌 보면. 그러니까 일본은 사람들이 뭡니까? 월급이 낮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불평 불만을 하지 않고 파업도 하지 않고 그냥 그러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한 이거를 경쟁에 치이고 치일 대로 치이고 대기업에 안 가고 인서울대학에 안 가고 유명 대학에 안 가면 인생의 패배자로 낙인이 찍히는 그런 스트레스에 쌓인 친구들 입장에서는 일본은 천국이에요. 그러네. 입장이 예. 바뀌면 그러네. 왜? 비교 안 하니까. 거기서는 내가 돈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다 못 받잖아. 예, 이게 중국 젊은이라든지 한국 젊은이들에게 동일하게 일본이 뭔가 좀 그런 이상향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좋은 게 아닌데 우리가 보기에는. 예. 일본도 비교 당하지만 한국, 중국이랑 비하면 그 비교가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나오잖아요. 일본 취업 기대해서 갔는데 태구는 맥주 한잔할 동료가 없어요. 뭐 융통성 없는 업무 환경. 당연히 맥주 한잔할 동료가 없고 자기 일 할 게 바쁜데 남 인생을 내가 왜 챙겼어요, 일본에서. 그죠? 일본도 친구 사기 힘들다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융통성 없어요. 당연히 융통성 없이 자기 일만 하면 되는 건데 그지? 남 일을 내가 왜 봐줘. 유도리 있게. 일본 유도리 있게 일을 안 합니다. 그죠? 월급도 안 많아요. 단순 작업인데 월급이 많을 일이 뭐 있습니까? 그죠? 일본은 돈 적게 주더라도 불평 안 하는 사회인데 나는 이 돈 받고 일 못해요. 그럼 본인이 떠나야지. 원래 그런 나라예요, 일본은. 큰 꿈을 품고 일본 쉬어 와가지고 돌아가는 친구들 일본에 많이 있는데 그래도 일본에 살면은 내가 이거 받으면서 나만 만족하면 되잖아. 적어도 부모랑 떨어져 있다든지 지인이랑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200만 원 받고 산다 하더라도 내가 괜찮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돌아오면은 나는 괜찮은데 주변에서 나를 안 괜찮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 한국에서 그런 밈 많이 있잖아요. 추석이나 설날에 친척 어르신 만나면은 누구누구는 요즘 뭐하냐? 어디 기업에 갔냐? 야, 우리 아들은 여기 갔는데 이번에 설 상여금으로 이만큼 나와가지고 이번 연휴 때 길잖아. 우리 가족 온천 여행 가기로 했다. 누구는 이번에 어디서 일하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에 해방이 되니까. 일본도 있긴 있지만 있잖아. 그런 거 듣기 싫으니까 집에 안 간다. 그렇죠. 그런 선택을 해도 뭐 괜찮은 분위기요. 그렇죠, 그렇죠. 일본은 아마 한국보다 그거는 좀 편안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도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 받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비율 자체가 사회적으로 일본은 아까 말한 양분지족, 분수를 아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런 식으로 이게 신분제예요. 여러분 나쁘게 말하면. 나는 이 정도까지밖에 안 올라가니까 안 되니까 내 삶은 여기서 끝이에요. 제가 방송에 항상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일본은 20대 때 정해진다고. 유명 대학 들어가서 유명 기업 신입사원 들어가면은 평생 내가 이 기업에서 정년 퇴임할 때까지 있을 거고 그럼 65세 때 정년 퇴임하고 나면은 연금은 얼마나 나올 거고 퇴직금 얼마 나올 거고 그동안 난 저축을 얼마나 할 거고 그 중간에 내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 애들 교육비라든지 아니면은 집을 주택은 어느 정도 이걸 20대 초반에 일본은 계산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고졸이면은 고졸의 임금을 받는 기업의 임금 테이블이 예상이 되는 거고 내 인생이 매일매일 회사 가면은 그런 식으로 삶이 좀 재미가 없다 할 수도 있는데 정해진 그거대로 그냥 맞춰서 산다는 사람들의 풍조가 강해요. 일본에 요즘 이런 말도 있잖아요. 젊은 친구들이 승진 안 하려고 한다고. 일본은 관리직이 되는 걸 싫어합니다. 제 나이대 사람들부터 그래요. 그렇죠. 왜? 책임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 그냥
과장보다는 게장이 좋은 거예요. 흔히 말하는 게장 대리로 먹고 살게 이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더 많아진 게 일본 사회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그게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은데 이게 정말로 이상하게 해외에서 봤을 때는 가혹한 경쟁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 고만고만하게 사니까. 제가 항상 저희 방송에서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거든요. 왜? 저도 일본에서 일을 하면서 신입사원 때, 뭐 중견사원 때 항상 이 고민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월급 안 오는 거 싫어했거든요. 주변은 다 만족을 하는 거예요. 왜 이직하냐고. 이러고 월급 받고 다 똑같이 하는데 바꾼 왜 넌 딴 데 가냐. 아니 돈을 더 많이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난 이게 더 편한데.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환경을 안 바꾸고 익숙한 이 장소에서 일하는 이게 더 편한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대한민국 기성세대 분들이 좀 치열하게 산다라든지 있잖아요. 그런 느끼는 그런 거랑 다른 일본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일본만에.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이게 잘 설명이 안 되니까 이런 기사가 뜨는 거예요. 왜?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데 실질 임금이 내려가고 있는데 일본 물가 안 좋은데 맨날 첫날 일본 사회 안 좋은 일 잃어버린 30년이 연장이다. 엔 저 안 좋아 이런 말이 맨날 나오는데 일하는 외국인 늘어나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조사하니까 우리 때는 못 느끼던 돈이 아닌 다른 게 더 중요하게 느끼는 친구들이 요즘 세대는 많이 있으니까 일본에 오는 한국, 중국부터 이래가지고 외국인이 많이 있구나. 라는 식으로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예. 그 일본에서도 이런 뉴스 있었어요. 한국 분들, 중국 분들 해외 간다 하면 미국 간다, 영국 간다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렇죠. 일부러 일본에 온다. 왜? 편안하니까. 라고. 예. 그렇게 열심히 하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고. 사람들마다 말했지만은 나는 돈을 많이 벌 거야 이런 사람들이 일본이 절대 안 맞아요. 오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예, 기본적으로. 더 다른 나라 가시는 게. 물론 일본 돈 많이 벌 수 있는 직장이 있긴 있는데 예. 그거 들어갈 힘이면은 싱가포르 아니면 한국 대기업 미국 가면 더 나아요.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친구들은. 근데 나는 그냥 한 달에 200만 원 많이 받자 300만 원 받고 그냥 있잖아. 평범하게 혼자 살래. 이런 친구들에게는 최적이거든요. 예, 일본이. 그런 점에서는. 특히 이제 요새 한국에서 일본으로 여행 오신 분도 많이 있잖아요. 2014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에 800만 명이 일본으로 여행을 왔는데 앞으로 더 올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관련으로도 일본에서 일할 친구들이 더 부족하다고 합니다. 요식업, 숙박업, 그 다음에 여행사 관련부터 해서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인이 또 필요한 거예요, 일본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런 일들이 고소득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 대신 그런데도 항상 한국 사람들이 충원이 되는 게 그래도 뭔가 저 친구가 돈 말고 다른 이유로 이 일을 하고 싶은가 보나 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항상 뭡니까 일본에서 취업하는 한국인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요시. 그러니까 옛날에 해외에서 일한다 이러면은 우리가 그거 있잖아요. 해외에서 일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한국에 가가지고 있잖아. 아파트도 사고 차도 사고 뭔가 해외 취업은 한국보다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가는 거야 라는 그런 선택지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라면 지금은 다르다는 겁니다. 돈 이외에 내가 일본에 와서 취미가 좋아요, 애니메이션 좋아요, 아니면 혼자 있는 게 좋아요, 아니면 일본에서 이런 간섭받지 않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좋아요 라든지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해외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그런 점에서는 일본은 돈 말고 그 다른 요소, 돈 이외에 부차적인 요소가 좀 더 강조가 되니까 중국에서도 오고 한국에서도 오고 그런 이제 유능한 인재들도 많이 온다고 하네요. 그런 점에서. 저도 일본에 거의 20년 있으니까 안분 지족이 있잖아요. 이거를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으니까 그냥 회사에서 일하고 타임카드 끊고 일하고 그냥 월급 받고 그 월급 안에서 저축하고 그 월급 안에서 오늘은 퇴근하면서 집에 갈 때 편의점에서 있는 신상 디저트 하나 먹어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삶의 보람을 느끼면 돼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 일본에서. 그럼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괜찮고 일본에서도 있잖아. 부모라든지 친척라든지 그런 가족분들이 자기 능력에 맞는 학교 가라. 맞는 일을 해라. 그거는 부모가 너는 능력은 이 정도까지밖에 없다고 얘기하면서 키워주니까. 그렇죠. 일본은 그런 식으로 많이 키웁니다. 할 수 있다 아니에요 일본은. 일본에서 할 수 있다 키우는 부모가 특이한 거예요. 예, 맞아요. 엄청 맞아요. 특이한 집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너는 거기까지.
예. 왜냐면은, 아까 이거 말하지만 경제적 논리도 약간 들어갑니다. 돈 나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끊어버리는 게 있어요. 내가 커버 가능할 정도까지만 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있잖아. 집마다. 예. 대학도, 예를 들어, 뭐, 대학 학비를 못 내줄 것 같으면은, 나는 못 내주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있잖아. 예. 아직까지 많이 계세요. 니는 대학 갈 능력이 아니다. 대학 가지 마라. 그런 부분도 아직까지 지금 2025년인데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대학 진학률이 한국보다 떨어지니까 일본 사람들은 뭐야 학력주의가 아니다는 개소리예요. 그러니까 말했지만 돈이 없으니까 아니면은 부모가 막으니까 못 가는 것뿐입니다. 예, 맞습니다. 하고 싶은 친구들은 물론 많이 있어요. 네, 그렇듯 이런 사회적 분위기, 풍조를 알아야지 뭐 그 사회가 어떻게 돌아간다라는지 있잖아요. 예, 그런 걸 알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오히려 급을 갈라버리기 때문에 말했지만 일본도 뭐 학력주의, 학벌주의가 엄청 심화되는 거예요. 왜? 쟤들은 거들떠 보지는 못하는데 우리 님이 와 있어 이런 거 있잖아. 예,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뭔가 신분제가 만연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수긍을 하고 나는 언감생신 저 대기업 사람들이랑은 어울릴 수도 없다. 저희도 못 간다. 언감생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어느 정도 감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 얘기 들으면서 선생님도 살짝 조금 느끼셨을 건데 우리 집이 그랬어요. 자기 능력에 맞는 그런 수준의 인생 살아가야 된다. 근데 그거 저는 있잖아요. 아니다. 나는 가고 싶은 대학에 가고 싶다라든지 나는 이 회사 가고 싶다라든지 부모가 많이 얘기해도 나는 안 한다. 그렇게 해온 사람. 반대로 우리 오빠는 예 알겠습니다. 해온 분.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내 친구도 오빠랑 동생에서 그 집은 반대였어요. 오빠라 공부시킨다고 동생 머리 좋은데 니까지 게 무슨 공부냐 이래가지고 간호사 시킨 거 있잖아. 간호대학만 전문의 있잖아.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보낸 거. 다른 공부하고 싶었는데 있잖아. 예, 그 내 친구 중에 일본 친구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내 친구가 그걸 알기 때문에 동생한테 잘해준다고. 여동생한테 잘해준다고.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 일본은 좀 뭐라 해야 됩니까? 우리 옛날식 있잖아. 진짜 옛날식. 그게 아직까지 많이 유지되는 집도 많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그리고 용인이 되는 거예요. 용인이 되는 겁니다.